네, 7월 8일 오전 11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시장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너무 피곤하고요. 이게 지긋지긋하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커지기도 했고요. 자, 이쯤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속 시원한 전략 주실 최고의 전문가죠. 이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월요일에 만나고 오늘 만났는데 네. 말씀 주신 대로 삼성전자 세론 나왔고요. 네. 또 오늘도 외국인이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어떻게 좀 시장을 바라보고 계신지 네. 많은 분들이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냅두자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 네네네. 월요일에. 네, 오늘은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여전히 냅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저는 지금도 의견을 바꾸진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오전 개장 방송을 할 때도 전강 후약을 거의 호언장담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10분봉입니다. 코스피 10분봉인데 보시면 장 초반에는 밀렸죠. 근데 밀리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겁먹지 마라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밀렸다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올라갔는데 여태까지는 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전강 후약을 전약 후강을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시장이 다시 쭈르륵 밀리죠. 근데 다시 후반에 올라올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간단해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 시장이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네, 이거 이유는 명확하게 나오는 건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엔비디아나 알파벳보다도 돈 버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떨어지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릴 시장일 건가? 합리적으로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이제 약간은 계속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자, 이제서 개인 투자자들의 탈출 러시가 시작됩니다. 아마 오후에는 이 강도가 조금 더 세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거를 지금 누가 받아가냐? 물론 ETF 쪽에서는 좀 받아갑니다만 보시면 제가 투신 뭐라고 했죠? 투신은 누구라고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도 여기 투신에 포함되어 있어요. 위탁 계좌로 인해서. 거기다 연기금까지 받아가고 있죠. 사모펀드까지 받아가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저가에서는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면 됩니다. 아까 오전에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현재 약간은 매도로 전환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3천억이면 외국인들 매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매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미 개인들 투자자들은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마음을 먹고 있냐? 야, 본전만 오면 판다. 본전만 오면 반등 오면 판다. 오늘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제대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이렇게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가 아닌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하이닉스가 여기 보시면 자 분봉으로 볼게요. 오전에 하이닉스가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어요. 왜 좋았냐? 삼성전자는 안 가는데 얘는 왜 좋았냐? 그간에 많이 밀렸어요. 삼성전자 대비해서. 밀리기도 했고 엔비디아 자회사라고 불리는 그 펭귄 테크놀로지인가요? 그 회사가 2분기 가이던스를 3분기 가이던스를 굉장히 높게 책정을 하면서 하이닉스랑 엔비디아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올라갔다가 밀립니다. 밀리는 건 뭐냐? 제가 봤을 때 오늘 개인들의 매도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 지금은 파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파시면 안 되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7,500포인트를 깼습니다. 모든 주요 지지선을 깼어요. 근데 그게 뭐가 어때서요? 주요 지지선을 의미 있게 깨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 보는 거냐? 모든 종목들이 다 좋게 가고 있는데 한 종목만 주요 지지선을 깼습니다. 그럼 걔는 탈출 신호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으로 밑에 단이 있는 애들이 주요 지지선을 깨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투매에 동참했다가는 다시 이 열차를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7,500선까지 밀려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보시면 코스피의 일봉인데요. 61선을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달려 있어요. 아마 많은 방송을 보시면 61선을 깬다 하면 밑으로 더 밀린다. 밑으로 더 밀릴 겁니다. 밀리더라도 버티셔야 돼요. 꽉 잡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 의견을 만약에 바꾸면 바꾼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버티셔도 된다. 왜? 숫자가 나와줬는데. 그냥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냥 숫자만 믿으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전달 사항으로 바로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보시면 이겁니다. 이거 이게 사실은 월요일 날 나온 자료인데 제가 조금 늦게 갖고 왔어요. 보시면 외국인들의 그 자금의 이동을 보여주는 건데요. 요 주황색 선이 일본 시장입니다. 일본 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매수하고 있죠. 일본은 매수. 예, 매수하고 있고, 보나마나 이 흰색, 진한 흰색은 우리나라 코스피입니다. 매도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회색깔, 요렇게 약간 횡보세로 보이는 회색깔은 대만입니다. 대만, 대만이에요. 그러면 외국인들의 리밸런싱은 6월 달에 저는 어느 정도 종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면 어때요? 앞으로 리밸런싱은 더 남아 보인다. 예. 근데 외국인들이 파는 거 물론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 예, 기분 좋지는 않은데 제가 늘 강조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의 매도의 강도가 약해지는 걸 보셔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매도가 약해지거든요. 그리고 어제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역대 최저다. 예, 그러면 기회로 보셔도 돼요.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자금들은 일본으로 넘어가는데요. 일본에 뭐가 있어요? 도요타 있고, 예, 최근에 키옥시아 있고, 그 다음에 뭐 보시면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도쿄일렉트릭 뭐 이런 정도가 있을 텐데, 사실은 결국에 이 외국인 자금이 저는 한국으로 들어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리밸런싱이 다 완료되고 나면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시장은 움직일 거니까. 물론 약간은 전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시장이 하락세로 넘어가다 보니까 하락을 베팅하고 하락을 추종하고 하락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조회수가 좋습니다. 예, 왜? 이게 되게 신기한 게요. 이게 주식이 심리라 그랬잖아요. 올라갈 때는 다 올라간다고 얘기할 땐 인기가 많아요. 근데 떨어질 때, 아, 제가 얘기했죠. 이제부터 하락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인기 제일 많아요. 오히려 저 같은 사람들을 안 찾아줍니다. 예, 이럴 때 용기를 가져라, 너나 가져라 이러면서 안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도 팔았으면 많이 팔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강력하게 예전처럼 매수하세요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현금도 많이 없다라는 건 알지만 현재 외국인들 자금이 일본으로 가고 있고 아직도 리밸런싱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건 팩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매도세가 약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점이 이거예요. 이것도 이제 최근에 나온 자료인데 이거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주황색이 ETF, 그러니까 단일 레버리지 ETF예요. 요 레버리지고 검은색이 본주입니다. 자, 정말 금융당국 정신 차리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상장할 때 어떻게 얘기했죠? 홍콩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외화 유출이 심하다. 이 종목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키움, 삼성, 기타 등등등 모든 증권사는 아닙니다만 자산 운용을 할 수 있는 모든 증권사가 다 상장시켰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엉망, 심지어 무슨 판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이 멘토님, 외국도 미국도 레버리지 무조건 있잖아요. 네, 무조건 있습니다. 이번에 스페이스X 상장이 되고 나서 3일 있다가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이 됐는데 거래 비율을 보세요. 마이크론, 테슬라, 엔비디아입니다. 본주보다 훨씬 덜 거래되는 거 보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 우리나라 지금 상당히 비정상적이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들 비정상적인 시장에서 여러분들 공격적이게 매수매도 하실 거예요? 비정상이에요, 시장은. 비정상이라고 확정을 짓겠습니다. 비정상인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든 돈 벌어보겠다고 매수매도 하실 거냐고요. 예. 비정상인 시장에서 매수매도해서 돈 버는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시장이 안정화돼서 똘똘한 종목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것 같은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더 빠르겠냐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정말 제가 무책임한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버티고 관망하자는 얘기를 월요일부터 많이 드린 겁니다. 물론 예상보다 시장은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반등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 예상도 빗나갔지만 결국엔 지금 보시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요, 본주보다도 레버리지 ETF가 하이닉스 기준에선 5배가 거래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 기준에서는 3배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비정상이다. 네.
절대로 이 시장을 정상적이게 자꾸 돈 벌려고 들어오지 마셔라. 예, 지금은 날고 긴다는 트레이더들도 다 망가지고 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되게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예를 들어 뭐 매체나 미디어에서 많이 보셨던 분들도 많이 없어져요,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 거를 여러분들 보신다면 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삼성전자 월봉입니다. 어제 가장 궁금하셨던 걸 제가 갖고 왔어요. 자, 삼성전자 어제 왜 빠졌을까요? 예, 월봉이에요, 월봉. 예, 월봉인데 왜 빠졌을까요? 이유는 뭐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투자를 보고해야 된다. 삼성전자의 실적은 봤다. 삼성전자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과연 그 다음의 실적은 좋을 것인가? 정말 꼭대기를 찍었던 반도체 사이클의 꼭대기일 확률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3분기에 만약에 실적 더 잘 나오면은 그분들 사과 방송 하실 겁니까? 예. 저는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삼성전자의 옹호론자가 아니라 정말 심신이 힘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정확한 팩트를 전달을 해줘야지 자꾸 공포심을 심어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는요, 과거에 이 자리에서 5만 원, 이 자리에서 10만 원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30만 원대까지 3배 올랐고요. 완전히 5년 전부터는 6배 올랐습니다. 자, 간단하게 비교할게요. 최근에는 3배, 그리고 예전 한 5년 전에 6배 올랐습니다. 그러면 정말 간단하게 비교하면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이게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엔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주가만 봤을 때. 왜? 옛날에 나 5만 원도 10만 원도 봤으니까. 근데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주가만 보는 게 아니라 가치를 보셔야 된다고요. 삼성전자 이번 실적 얼마나 나왔어요? 매출이 아니라 실적. 자, 성과급을 빼더라도요, 빼면 106조를 벌었습니다. 얼마나? 3개월 동안. 네, 1분기 동안. 그러면 제가 이렇게만 얘기 드릴게요. 자, 2025년도에도 주가가 나쁘지 않았죠.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2025년도, 그러니까 바로 작년에 1년에 돈을 얼마나 벌였을까요? 1년에.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최소한 이거를 알고 삼성전자가 비싸다 싸다는 논할 수 있어야 돼요. 작년에 삼성전자는요, 1년 동안 50조도 못 벌었습니다. 예, 40 몇 조일 거예요. 1년 동안. 예.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오버를 해서 보태면 현재 삼성전자가 2분기에는 106조를 벌었고요. 아마 3분기에는 더 많이 벌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한 120조 정도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4분기에도 한 100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삼성전자의 전체 1분기 때부터 4분기까지 합친 영업이익을 보면요, 현재 삼성전자는 조금 MSG를 쳐서 한 달에 50조를 버는 회사입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작년 1년에 벌었던 걸 지금 한 달에 벌고 있다고요. 그래서 주가 튀었잖아요. 근데 3배밖에 안 튀었잖아요. 예. 최소한 10배는 튀어야죠. 예. 12배는 아니더라도. 과거에 5만 원짜리에서부터 6배밖에 안 튀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왜 두려워해야 되냐. 예. 그리고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삼성전자 현재 선행 PER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PER 얘기 잘 안 하죠. 왜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니까. 근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삼성전자의 적격 PER은요, 8배입니다. 8배여야만 해요. 예, 최소한 8배에서 10배여야만 하는데 현재 PER은 삼성전자 5.6인가 그래요. 오늘 가이던스 기준에서. 예, 저평가다, 싸다. 이렇게 싸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예. 내려오니까 이제 내려오는 이유만 찾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 안 좋은 뉴스만 나오죠. 예, 반도체 꺾였다. 반도체 고평가다. 이제 반도체 더 이상 돈 벌 수 없다. 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 주가가 빠지니까 안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항상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는 얘기가 많은데 이거는 악재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요. 주가가 수급 때문에 빠지는데 악재 뉴스를 끼워 맞추는 느낌이라고요. 속지 마시라고요. 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나 35만 원에 물려 있어요. 기회 옵니다. 예, 겁먹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시장을 보고 상당히 좀 흥분이 돼 있었는데, 자, 이제는 좀 차분하게 볼게요. 어제 삼성전자의 분봉이에요. 이것도 제가 갖고 온 게 뭐냐면, 사람들의 심리가 다 녹아져 있어요. 다 녹아져 있어요. 보시면, 자, 세론이 나왔습니다. 예상했잖아요, 여러분들. 왜 겁먹어요? 세론이 나왔어요. 반대매매 나옵니다. 저가매수 나옵니다. 근데 요게 9시 반이에요. 9시 반. 근데 저가매수 들어왔는데 또 빠져요. 또 빠져. 좀 살짝 반등하다 또 빠져. 요게 한 10시 반입니다. 근데 10시 반에는 어떤 매수세가 들어오냐? 반등이 세죠. 이게 이제 어떤 매수냐? 9시부터 꾹 참고 기다렸던 매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뜬금없이 그냥 뺍니다. 예, 여기 어떤 얘기 들어왔어요? 한 이제 오후 넘어가서부터 계속 밀리더니 어떤 얘기가 들어왔냐? 모건 스탠리 나쁜 놈들 하면서 더 밀립니다. 예,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은 어제. 모건 스탠리 나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서킷 브레이커가 나와요. 서킷 브레이커 나타나고 좀 쉬었다가 머리를 리프레시하니까 주가 반등. 그러다가 다시 떨어져. 예, 서킷 브레이커 끝나고 들어오는 매수세는 어떤 매수세다? 또 저가 매수세인 거예요. 예,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오늘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보세요. 계속 저가 매수, 저가 매수,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 결국엔 하방 경직선은 떨어질 만큼 떨어져 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떨어져서 옛날처럼 뭐 10만 원 가고 뭐 15만 원 가고 뭐 이럴 확률은 거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됐는데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월요일 날 아마 이제 앵커님이 저한테도 한번 여쭤보셨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떨어지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 사는 건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제 방송을 많이 안 보셨군요 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월요일 날 앵커님이 제 말을 듣지 않으셨다면 계좌는 녹아내렸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월요일 날 만나시기를 행운이 좋으신 거죠. 보시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요 대부분 지금 상장가 밑에 떨어졌습니다. 아마 삼성전자가 오늘 떨어졌기 때문에 상장가 밑에 떨어졌다라는 건 그냥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내 본전에서 아웃인 거예요. 예, 위험하다고요. 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이게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지금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고 오래 기다려보자 하는 방송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예, 단기적으로는 올라올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지금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정말 아이스크림 녹듯이 지금 날씨도 끈적끈적한데 아이스크림 녹듯이 녹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냥 차라리 본주하셔라 라고 정리 드리면서요. 오늘 굉장히 길게 돌아왔는데 일단은 1차적인 전달 사항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 차트를 보여주시면서 마치 우리 개인들의 머릿속에 정확히 들어오신 것 같은 하루의 분석과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가 삼성전자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투자에 임해야 하는지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도움 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우리 이렇게 방송에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만 더 깊이 있는 이야기 그리고 더 많은 인사이트 드릴 수 있는 시간들 마련했습니다. 네,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강연회 일정 살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 11시 2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60일선에서 버티기 하면서 지금 1.2% 하락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1%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800포인트 아래로 10개월 만에 내려가는 흐름, 지금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투자를 이어가야 긴급진단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계속해서 매기가 쏠리면서 이제 투자자분들도 그 전에 재미없었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아니다. 여기만 들어가면 막 도파민이 터지고 막 그쵸. 여러 가지들이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수익을 많이 내고 있나요?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요. 앞서서 이렇게 보여주신 화면이 제가 보이는데. 네네네네. 네. 수익을 많이 못 보시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이게 그냥 매수하시고 기다리셨던 분들도 포모가 오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내 계좌에 플러스 1억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5천만 원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좀 많이 떨어졌고, 거기다 이제 레버리지까지 막 들어가시고, 그 레버리지를 또 신용으로 써가지고 막 들어가시고, 이러니까는 안 좋은데 안 좋은 게 계속해서 겹치는 거거든요. 욕심에 그래서 욕심이 계속. 그렇죠. 이게 네. 돈 앞에서는 욕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펀더멘탈이 아무리 좋다, 실제로 어저께 영업이익이 그렇게 났는데도 어제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세론이 아니거든요. 그쵸. 네, 네. 세론은 3% 정도 떨어졌다가 거의 약보합으로 끝나는 게 세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님한테 그때 여쭸을 때도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잠시 했어요. 왜냐하면 실적 기대치가 너무 높은데 그래도 충족만 됐어도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근데 어제 너무 많이 빠져서. 그쵸. 예. 그러니까 그냥 어제는 수급이었던 거죠. 예, 많이 팔고 싶었던 사람들, 거기다가 팔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제 파는데,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야, 내가 모르는 뭔가 있나 보다 하면서 투매에 동참하게 된 거죠. 근데 거기서 착각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내가 모르는 게 뭔가 있나 보다는 없어요. 아. 그냥 보여주는 숫자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어제 파신 분들은 이제 뒤에서 웃으시겠죠. 오늘 추가 하락이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주식은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산 분들은 또 울고 계시겠네요. 그럼 어제가 기회다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네. 어제 사신 분들은 용기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반등이 나올 거라고, 지금 아직 한 3시간 남았잖아요. 예. 네, 한 4시간 남았죠. 네. 반등이 들어올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에서 그나마 조금 돈을 벌고 있는 업종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방금 레버리지 ETF도 얘기를 하면서 막 뭐라고 했고,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 B2라고 하는 융자잔고 금액입니다. 어마무시해요. 저 이거 어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신용융자 잔고가 25조에서 한 30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맨날 달라져서 모르겠지만. 근데 그 중에 절반은 삼성전자, 절반은 하이닉스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반대 매매를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최근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B2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아지는 건 증권이다 라고 연결을 시켜드리고 싶고, 다음 차트가 더 깜짝 놀랄만한 차트입니다. 예, 20조죠, 전체. 전체에 20조에서 절반은 삼전닉스가 가져갔는데, 자, 삼전닉스 제외로 보시면 현재 신용융자잔고는 사실은 떨어지고 있어요. 예,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삼전닉스로만 몰려간다라는 얘기보다는 나머지 종목에서 지금 한 2조 정도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데, 2조 마이너스 나고 있는 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반대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개인 투자자들의 이 매도, 순매도도 반대 매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자, 반대 매매를 당합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손해를 보죠. 근데 손해보는 건 개인 투자자일 뿐, 증권사는 수수료와 자기네들 원금은 절대 잃지 않는다. 예, 막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장에서 증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제가 꼭 욕심 있어가지고 하나 갖고 왔습니다. 어제 이거 기억나세요, 앵커님? 네. 예, 모건 스탠리 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죠. 뭐 가만히 있는 데다 왜 이렇게 계속 그냥 조용히 하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네.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왜 네네. 괜히 가만히 있지? 왜 저런 얘기를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막. 그쵸? 근데 혹시-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네, 아니라고 그래서 했죠.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예. 실제로 이 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원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냥 뉴스 기사를 해석이요. 보니까 예. 반도체 저승사자 모건 스탠리가 돌아왔다. 네. 반도체 종목들 다 매도, 전량 매도. 줄여라. 예. 그런 딱 기사를 보니까 야, 이 모건 스탠리 주먹이 우는 거고.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이 숀킴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원래 윈터 이즈 커밍까지 썼던 팀이에요. 똑같은 팀입니다. 똑같은 팀. 근데 여러분들 지금 모건 스탠리 또 막 이제 TV 보면서 아우 쟤네들 방금 앵커님 가만히라도 있지 이거 또 분위기도 안 좋은데 확 그냥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사실은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는 얘네를 욕했습니다. 잘 모를 때. 왜냐면 이게 원문이 늦게 나오거든요. 기사만 봤을 때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저녁 때 제가 차분히 이제 이걸 다시 읽어봤습니다.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얘네들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메모리 약간의 조정이 올 수 있다. 예. 이게 틀린 말이에요? 예.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모건 스탠리가 저번에 윈터 이즈 커밍 때랑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제가 이걸 원문으로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제가 이거 형광펜으로 칠해온 건데 당사는 2027년입니다. 2027년 예상이익 35%에서 40% 이상 증가한다. 이게 왜 나쁜 얘기예요? 좋잖아요. 네. 자, 장기적으로는 강세 관점을 유지합니다. 실제로 얘네가 쓴 거라고요. 근데 왜 욕하냐고요. 자, 근데 단기적으로는 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조정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얘네도 저는 왜 언론이 그렇게 썼는지 이해 가요. 얘네도 올라갈지 내려갈지 당장은 모르지만 2027년까지 계속해서 메모리 반도체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팩트가 또 나옵니다. 우리는요, 낸드 플래시보단 D램과 레거시 메모리를 선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낸드 플래시를 잘 만드는 키옥시아라든지 그 다음에 샌디스크 얘네들보단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좋게 쓴 거예요. 근데 어제 왜 오해했을까요? 시장이 안 좋고 종목이 떨어지니까 억지로 끼워 맞춰서 모건 스탠리 잡아다 끈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지금 처음 들으실걸요? 아마 오늘 아침만 해도 모건 스탠리 난리 났을 겁니다. 팩트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 말이 지금 맞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읽어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심한 말이 아니에요. 조정은 올 수 있지만 모건 스탠리 얘네도 장기적으로는 좋은 강세를 유지합니다. D램 우리 선호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좋아요 라고 얘기했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당장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당장 기분이 제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누가 조그만 말을 저에게 했어요. 네. 그럼 기분이 얘가 나한테 이렇게 심한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돌아서 생각하면 그런 말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거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때 시장이 좋았으면 결국 그런 것들이 더 부각을 받았을 텐데 그렇죠. 지금은 이런 말을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반도체 이렇게 윈터이즈 커밍 하던 그 사람이 하필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분은 좀 나아지셨죠? 근데 오늘 주가가 기분이 좀 낮긴 한데 약간 계속 자꾸 시장이 그 걱정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맞아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신 겁니다. 시장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맞춘 뉴스와 이슈와 재료를 붙이는 거라고요. 맞아요. 근데 네. 주가가 떨어지는 원리는 사실은 악재가 들어와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게 먼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은 주가가 먼저 떨어집니다. 이유도 없이. 네. 그냥 누가 뒤통수를 때린 거예요. 그냥 판 거죠. 떨어져. 네. 근데 나는 왜 맞았는지 알아야 돼요. 뒤에 쳐다보니까 누가 때렸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왜 때려?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네. 이거는 시간이 지나고 버티다 보면 제자리는 올까요? 아니면 안 올까요? 오겠죠. 당연히 올 것 같은데 갑자기 막 전쟁이 나고요. 네. 막 금리 이야기 나오고요. 인플레이션 그렇죠. 우려 나오고요. 이러니까 뭔가 더 큰 것이 오지는 않을까? 막 맞아요. 이런 불안감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앵커님이 요즘에 최근에 개인 투자자님들의 심리의 대변인 정도 저 수준인 개인 것 그 같아요. 자체예요. 네. 예. 자, 주가가 떨어지니까 갑자기 매크로가 보이고 네. 주가가 떨어지니까 갑자기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고 맞아요. 유가는 갑자기 퐁 튀고 미국이랑은 또 싸워요. 네. 네, 월드컵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네. 저도 사실 두렵습니다. 월드컵이 끝나면 미국, 이란이 또 전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게 길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예. 결과론적으로 안 보던 걸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를 자꾸 찾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이 힘들 때는 원칙과 숫자만 보시면 된다. 어제 삼성전자가 보여준 숫자는요. 정말로 세계 유일무이하게 돈을 잘 버는 회사가 된 겁니다. 한 개 분기에 100조가 넘는 회사는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앞으로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먼저 찍어 누른 거고요. 제가 봤을 때 7월 말에 발표되는 하이닉스의 실적도 영업이익이 100조가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 괜찮으니까 그냥 가져가세요라고 그냥 위로의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지금은 내가 못 버티겠다면 투매에 동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매수를 하면 했지 매도를 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물론 떨어지는 이유는 정말 수백만 가지 찾아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메모리는 사이클이야. 메모리는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내려올 거야. 원래 항상 그랬어. 시크리컬이야. 예, 맞습니다. 이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옛날에 메모리는요. 시크리컬 산업이 맞습니다. 왜? 이때 메모리는 어디에 들어갔냐? PC, 스마트폰, 뭐 AI 기기 이런 것들 들어갔는데 지금의 메모리는 어디 들어가나요? AI 데이터 센터, GPU,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피지컬 AI에 들어가요. 그래서 옛날에는 레거시였어요. 그냥 만들면 만드는 대로 아무 데나 갖다 꽂을 수가 있지만 지금은 맞춤형입니다. SK 하이닉스 HBM이 들어가는 구멍에 삼성 거 못 넣는다고요. 옛날처럼. 예. 그래서 TSMC는 밸류가 높아요. 왜? 주문 맞춤형이니까. 근데 현재 메모리 반도체 주문 맞춤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 디램 레거시가 아니에요. 예. 제가 자꾸 호소인같이 들리는데 너무 이렇게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이어가자면 자, 아까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올게요. 자, 이제 오늘에 이제 주목해봐야 되는 섹터.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B2가 털려, 레버리지 ETF가 털려, 뭐 거기서 지금 개인들은 다 지금 너덜너덜해졌어. 개인들은 너덜너덜해지는 마당에 돈을 버는 섹터가 있다 그랬죠. 그게 어디냐? 증권업입니다. 보셔요. 증권업. 자, 증권업의 전망, 레버리지 전망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19% 전분기 대비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전년 대비는 뭐 100% 당연히 넘겠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래에셋증권 61, 한국금융지주는 약간 부동산 쪽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년 대비 50%, NH투자 5%, 삼성증권, 뭐 그다음 키움증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권업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요게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일 거래대금 평균치입니다. 예,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하죠. 자, 보시면 어떻게 생각이 드셔야 되냐. 2021년도에 거래대금이 쭉 늘었습니다. 이때 코로나 팬데믹 때. 예, 그러다가 사람들이 주식에 이제 다 이제 나가 떨어져가지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가 2025년도 한 중반기 때부터는 쭉 올라오죠. 지금은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거래대금의 숫자가 엄청나게 튀었다는 거 보여주십니까? 증권사들이 보통 이제 주 수입원을 하는 건 우리들의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수수료인데 앵커님은 어느 회사 거 쓰세요? 키움이요. 키움. 네. 개인들의 대표 주자. 개인 그 잡채 네, 저는. 키움. 예. 수수료가 제일 싸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이야 이제 물려 있으니까 매수 매도를 잘 못하지만. 어떻게 하시고 네. 그런 말씀? 뭐 그렇죠. 근데 예. 만약에 올해 초에는 매수 매도를 많이 하셨죠. 맞아요. 예. 그러면은 키움증권에서 뭐 이렇게 상패라도 주나요? 안 주죠. 안 주죠. 예. 근데 내 종목은 계속 털려 나가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럴 때 실책을 수익 하니까요. 보전을 해주지는 않고. 예. 그러면 개인들이 수익을 보던 개인들이 손해를 보던 버는 업종은 증권이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키움 마침 키움이시긴 한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키움입니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수료도 싸고 네. 아무래도 그냥 접근성 같은 것도 굉장히 그냥 개인들이 하기 가장 좋게 그냥 편하게 마케팅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접근성이 좋아요. 네. 그래서 키움이
그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거 아세요? 네, 잘 없더라고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본사 정도나 있지 없고 오로지 온라인. 그러니까 은행으로 따지면은 기존에 이제 은행 4대 은행이 쭉 만들어놨던 걸 카카오뱅크가 시장을 깬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제대로 먹혔던 거죠. 그래서 저는 키움증권은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굉장히 좋게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지금 보시면 증권업황은 앞으로 거래대금이 많아지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의 변함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율입니다. 정말 놀랍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면은 나머진 거래를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왜? 얘 두 종목이 지금 50% 넘는데 나머지 지금 2,000개 넘는 종목이 여기 오밀조밀 다 몰려있는데 거래하는 겁니까?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까지 생겨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엔 수수료는 계속해서 증권업이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금 앵커님께서 여쭤본 거랑 똑같습니다. 현재 거래대금 그러니까 각 증권사마다 하루에 이게 아마 분기예요. 분기당 얼마나 거래가 되고 있는지 퍼센테이지를 따진다면 키움증권이 가장 높고요. 예, 그 다음에 한국투자, 미래에셋, 신한도 은근히 많습니다. 신한, NH, 삼성증권, KB증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증권사라고 해서 그냥 증권업이라고 해서 이거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담아두는 건 안 된다. 우리가 화장품에서도 공부했다시피 기초 화장품에서 강한 친구가 훨씬 많이 올라가고 색조 화장품은 조금 처질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 여기서도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참고해 보시면 돼요. 우리 앵커님 사용하시는 거 역시 1등이네요. 네, 1등.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아예 사용 안 하세요? 예전에 신한증권 잠깐 썼었는데 네. 어쩌다 보니까 그냥 키움만 쓰게 됐어요.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약간은 또 제가 또 주제에 또 어긋나긴 하는데 예. 주식 투자를 할 때 네. 증권 계좌를 네. 보통은 3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기억이 났어요. 신한증권을 왜 없앴는지. 그 왜요? 그냥 돈이 없어졌어요. 돈이 아예 없어져서. 네, 그래서 같이 이것은 이 계좌를 없애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예 제가 부정타니까 없앤다. 예. 그래서 없애고 그냥 키움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참 죄송하게 됐네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좌는 3개를 좀 꾸려 놓으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하나는 단기 계좌가 좀 필요해요.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이 빵 하고 올라오면은 빠르게 정리해야 되는 단기 계좌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계좌가 필요하냐면 장기 계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안 거들떠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계좌 내에서 나는 이 종목은 길게 끌고 갈 거야, 이 종목은 단타할 거야. 그게 안 됩니다. 왜? 내가 맨날 쳐다보면 수익이 나고 있는 거 팔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 계좌, 장기 계좌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고요. 3번은 뭐냐면 약간은 좀 그런 거 있죠. 배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ETF라든지 단위 종목 ETF 아닙니다. ETF 요런 것만 남겨두고 그냥 나는 맨날 계좌를 볼 때 1번 계좌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2번, 3번은 쳐다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도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의 계좌에 계좌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게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이 삼성전자를 5만 원에 사놓고 까먹는 거예요. 까먹는 거. 안 팔 이유가 없으니까.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단기 계좌에서 깨지면요. 얘네들이 무조건 살려줍니다. 이건 제 경험담이에요. 지금 제가 하고 있진 않지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 드리고요. 자, 요거가 오늘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드리자면 요거는 어떤 거를 좀 뜻하는 것 같으세요? 브로커리지 손익 의존 그러면은 그런 걸까요? 그런 ETF나 무엇을 판매했을 때 손익이 어느 정도 의존되나? 전체 매출에 그런 걸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체 매출 비중에서 투자자들의 수수료의 비중을 뜻하는 그런 뭐랄까요? 차트입니다. 그러면 앵커님이 보셨을 때 거래대금의 비중이 적은 종목이 좋을까요? 거래대금의 비중이 많은 종목이 좋을까요?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맞죠? 예. 그래서 뭐가 좋다고 하기가 네. 딱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시장이 만약 맨날 좋으면 삼성이라든지 키움이 굉장히 좋겠죠. 네. 근데 최근처럼 시장이 안 좋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나 좀 본전에서 팔게 라고 하면 오히려
미래나 한국이 훨씬 더 좋겠죠. 네. 그러니까 미래나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네는 주력이 개인 투자자 수수료를 따먹는 게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이 보여줬죠. 스페이스X를 미리 상장한다든지 아니면은 한국금융지주처럼 뭐 부동산 쪽, 그 다음에 뭐 채권 쪽, 뭐 이쪽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제 의견입니다. 다른 뭐 종목 추천도 아니고요. 종목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이렇게 따로 코멘트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아마 이런 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앵커님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 사면 되는데? 라는 거거든요. 여쭙고 싶죠. 늘 그래서 뭐 사요?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뭐 사요인데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은 이쪽이 훨씬 더 좋다. 우리나라의 증권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무조건 수수료 싸움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개인 수수료가 얼마예요? 0.1에서 0.3 되지 않나요? 네, 이거 수수료 먹어가지고 언제 부자 될 겁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미래에셋이나 한국금융지주예요. 상장돼 있는 거. 얘네들이 훨씬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멘토님, 가운데 있는 NH는 왜 얘기를 안 하세요? 얘네는 웬만해서는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NH투자증권은 일단은 다른 데에 비해서 역량이 조금 떨어집니다. 예, 뭐라고 제가 코멘트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좀 어쨌든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미래에셋증권과 한국금융지주가 굉장히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러면 두 개 종목을 말씀드렸으니까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자 종목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미래에셋증권 어떻습니까? 차트가 많이 무너졌죠. 많이 무너졌죠. 근데 세상에 이렇게 안 무너진 차트가 어디 있어요 요즘에? 예, 그러면 자 제가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올 땐 거래를 같이 이렇게 수반을 해요. 그러다가 주가가 눌렸다가 다시 재차 상승해요. 재차 상승할 때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주가가 밀립니다. 거래가 없습니다. 그럼 뭘까요? 다시 재차 반등 올 거다. 예. 이건 주가도 마찬가지지만 거래도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국금융지주 말씀드렸죠. 한국금융지주. 자, 볼게요. 얘 어때요? 얘는 확실히 주가가 단단하죠. 아까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가 있으니까 올라갔다가 빠지는 느낌이었고 얘는 올라갔다가 버텨서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 거래도 충분히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적인 차트, 그러니까 기술적인 차트에서는 한국금융지주에 한 표를 더 더하고 싶다. 다만 저는 둘 다 좋아한다. 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근데 딱 짧게만 하나 여쭤면요, 지금. 네, 전문가님. 그러니까 반도체 이야기해 주시고 증권을 같이 봐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권주를 신규 매수를 하는 것도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좋다. 좋다. 네, 근데 이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내가 반도체가 없어요. 네. 반도체 있으세요? 비밀이에요. 네. 반도체가 예를 들어 없습니다. 네. 그럼 반도체부터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공통수학, 수학 1, 수학 2잖아요. 네. 지금 증권업을 사는 건 공통수학, 수학 1도 안 했는데 수학 2부터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IT 투톱에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저는 무조건 투톱으로 가는 게 투톱으로 맞다. 가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 오늘 힘든 시장에서 조금은 길을 이미 멘토님께서 찾아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후장도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팍스경제TV와 함께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